오늘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번갈아 가며 그냥 가격 비교해서 싼 거 타고 다니고 특별히 선호하는 항공사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한항공은 엄청 까다롭고 째짜게 굴면서 환불을 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는데 반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의외로 쿨하게 환불을 해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더 호감이 갑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꽤 힘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위기가 진작에 자리 잡은 기업입니다. 유동성 위기라 함은 사람이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마비 오듯이 현금이 없어서 부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6천억의 금액을 한도대출 형식으로 수혈해줬는데 홀랑 다 까먹고 올해에도 1조 7천억의 금액을 더 수혈해주기로 결정되었지만 이거 다 까먹는데 몇 달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왜 하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더 큰 위기가 온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잠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시가총액이 1조도 안 합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간산업이라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만 진정되면 어차피 여객 화물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항공산업의 규모도 커질 테고 당연히 주가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사정은 대한항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면 아주 간단히 현재의 재무 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은 7조 정도 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고요. 순손실은 8,200억 정도입니다. 올해는 매출이 5조 6천억 정도라는 가이던스가 있긴 하지만 항공편 감소가 거의 90%에 육박하니 매출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부채 비율이 1386%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적정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인데 아시아나항공은 1386%입니다. 부채 비율 관련해서 국제회계 기준인 IFRS를 따르지 않아서 3일 회계법인에서 감사 한정 의견을 최근에 내기도 했었고 암튼 공시된 부채 비율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현재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인데 순자산은 보통 주주가 회사 납입한 돈인 납입자본과 회사가 배당금을 내고 남은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 납입자본을 갉아먹어서 순자산, 즉 자본이 납입자본인 자본금보다도 못한 상황에 빠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본 잠식이 2019년에 이미 19%였고 현재 30%가 넘게 이루어진 상태고 만약 50%를 넘어서서 2년간 그 상태가 계속되면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점은 이미 코로나 사태 전에 발생했던 아시아나의 구조적, 재무적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보유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총 보유한 항공기는 계속 숫자가 바뀌지만 대략 85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적으로 85대나 보유할 만큼 형편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 9대만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구매한 것이고 거의 90%에 육박하는 비행기들은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를 받은 것입니다. 운용 리스는 통상 최소 5년 동안 리스를 하고 반납하고 금융 리스는 통상 10년 정도 리스를 하고 끝나면 항공사가 인수를 합니다. 보통의 항공사가 최소 50% 이상의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는 데 반해 아시아나항공은 10% 정도의 항공기만 직접 구매하고 나머지는 다 리스입니다. 회사를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리스를 해서 운행 편수를 늘린 것이 화근입니다. 연간 리스 비용으로만 회사가 내야 하는 금액은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2020년 매출이 5조도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러면 항공기 리스 비용으로만 절반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2020년 연간 매출이 5조도 못 넣는 상황에 만약 항공기 리스로만 2조 5천억이 나온다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수익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 닷에 접속해서 매출 원가 구조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 있는 리스 부분을 살펴보니 리스로 인한 순현금 유출은 1조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더 파악을 못해서인지 언론이 잘못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스로 인해 연간 필요한 현금은 1조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높은 매출 원가율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원가가 6조 7천억 정도인데 매출이 6조 9천억이 좀 넘었으니 매출 원가율은 96%입니다. 이 매출 원가를 줄이지 못하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0년에는 매출은 곤두박질 치는데 이 정도의 매출 원가를 계속 유지한다면 자본 잠식이 심각해져서 회사 자체의 존재가 매우 위험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을 감원하고 감봉하고 유급휴가를 주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기업에서 급여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급여 부분은 총 매출 7조 중에 1,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줄여봤자 사실 회사의 손익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지만 회계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너무 높은 부채 비율과 심각한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50%를 넘겼고 에어서울은 이미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 이미 코로나 전인 2019년 상태고 현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당장 어떤 일이 아시아나항공에 일어나도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계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고잉 컨선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쭉 갈 수 있을지 망할지를 보는 의견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엔 정말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항공주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투자하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리스크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를 현산이 인수해서 돈을 2조 3조 퍼부은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매출 원가 구조의 극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자본 잠식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